안녕하세요. 저는 중증 자폐성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의 편견과 부딪혔습니다. 아이의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급급한 와중에도 편견의 가시로부터 우리 가족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말 못하고 사람과 눈 맞추지 않는 아이와 거리에 나오면 우리 아이는 벙어리, 어른을 보고 인사를 안 하는 싸가지 없는 애가 되고, 어쩌다 아이가 과잉 행동을 하기라도 하면 저는 애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맘충이 되곤 합니다. 장애에 무지한 사람들의 지나가는 말들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들이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정작 저를 아프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은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건네는 무신경한 말들입니다. 우리 아이는 언어적 의사소통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늘 아이가 최소한의 생존 언어만이라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그런 저에게 애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하면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느냐며 그럴 바에는 말 못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자폐 특성인 감각 문제로 수시로 텐트럼을 일으키고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사람은 지적장애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도 안 나온다며 자폐가 더 낫다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합니다. 지난 여름 전기세로 온 나라가 들썩였을 때 중증장애 가족 전기세 할인 이야기를 하며 전기세 덜 내서 좋겠다고 시샘하던 사람까지. 저는 귀에서 피가 나도 좋으니 아이의 말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걸어 다녀도 좋으니 아이가 장애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장애 정도가 조금이라도 덜해진다면 매월 전기세를 100만 원씩 내라고 해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의 간절한 마음들은 그들에게 닿지 않고 흩어지고 맙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앞에 있는 중환자의 통증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픈 법이니까요. 모든 장애는 다 같지 않고 같은 장애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고충은 각자 그 내용도 사정도 모두 다릅니다. 이건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사람 사는 이야기는 결국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생각합니다. 나의 아픔을 앞세워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가? 나의 아픔을 앞세워 타인의 배려와 나눔을 당연시하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나의 아픔을 앞세워 타인에게 도움을 내놓으라 으름장 놓지 않았는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출산율 절벽으로 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노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청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분야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이상 나라의 세수는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돈은 없고 돈 들어갈 곳이 많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줄이려고 할까요? 정치인들은 과거나 현재나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움직입니다. 자신들에게 많은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쳐야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 안에서 서로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끼리 또 나뉘고 작게 나뉜 그 안에서도 자신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또 편을 가릅니다. 모이지 않으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장애의 종류를 떠나서 사회에서 소수로 밀려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편견이란 이름의 잣대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끼리 내가 더 낫네, 내가 더 낫네 하며 서로 비교하고 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장애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꾸짖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도움받고 싶은 만큼 나 또한 기꺼이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적은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저의 이런 말들이 허울 좋은 위선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애가 그래도 장애가 심하지 않나 보다, 살만하니까 그런 소리나 한다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덜 힘들었나 보다,
내가 당장 죽겠는데 남이 보이기는 하냐 호통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말들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저의 아이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말 한마디뿐입니다. 5년째 1, 2, 3, 4를 가르치고 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도 모릅니다. 집은 대출이 많고 활동 보조를 구하기가 어려워 맞벌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 아이의 삶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수많은 밤을 불면으로 보내고 있고 그 결과 약이 잘 듣지 않는 극심한 편두통과 불안증을 얻었습니다. 뉴스에서 중증 장애 보호자가 자녀를 하늘로 먼저 보내고 본인의 삶도 멈추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결혼 전에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는데 지금은 저것이 내일의 나의 모습이겠구나 덤덤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캠프장에서 자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다가 죽었으면 고통은 없었겠네. 저런 방법도 있구나 하며 눈을 반짝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이 세상에 발 붙일 수 있도록 우울에 잠식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을 둘러보는 이유는 제 삶이 고행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애 가족을 만났을 때 입을 꼭 다무는 이유는 무지한 새치혀가 그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내재해 있던 나도 모르던 편견이 그들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장애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우리는 내 가족의 장애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각자의 사연과 고충과 눈물을 내 것이 아니라 하여 경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해는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계획했다고 해서 거기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누군가의 봉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봉사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 든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나누고 주변의 아픔을 보듬어 끝내 우리가 모두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발짝 디딜 때마다 일어나는 작은 먼지 바람을 타고 모든 장애인이 세상 곳곳에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